내일 하자고? 렌즈는 하더라고요. 자 합시다. 자 왜 있지? 테스트가 좀 어렵다 맞지? 어려운데 근데 시험이 그렇게 나옴.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걸렀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내일부터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자기 학교 기출 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체감하게 될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 아마 중간고사는 약간 고등학교 되고 첫 시험이었잖아, 맞지? 조금 그렇게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기말고사는 평균적으로 학교들이 좀 난이도가 높네. 이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데 꽤 쌤 봐도 문제들 모여 있는 거 보면 쉬운 문제들도 많은데 쉬운 문제들은 지난번 테스트 할때 했었잖아.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겪어보라고 사실은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치고 수업을 할 건데 사실 이미 조금 느끼고 있잖아. 쌤이 지금 내는 문제들 보면 시너지랑 겹치는 문제 꽤 많지. 이게 이제 시너지가 좋은 책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냥 문제를 많이 집어보니까 걸리는 게 좀 더 많은 느낌이 사실 좀 더 강하긴 한데 이제 여튼 의미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반이 이제 앞쪽 절반과 이제 뒤쪽 절반의 이제 밸런스 차이가 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뒤쪽 절반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주유가 그 얘기했잖아. 오늘 왜 노트 안 봐요? 뭐 그래서 사실은 약간 뜨끔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약간 바쁘게 적었거든.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다시 보니까 좀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 좀 해서 이제 원의 방식이 처음부터 좀 채워놨어. 일단 제일 앞에 맨 밑에 봅시다. 맨 밑에. 그 맨 밑에 참고가 하나 추가됐거든.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 원의 중심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야. 이게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 매우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접점을 지나면서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 그리고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어. 그리고 원박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 두 접선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원의 중심이 있어. 근데 이거를 쓰잖아. 그러면 이거는 해설이 없어. 이 풀이는 해설이 안 쓴다고. 근데 쓰면 나이스해져.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야, 알았지?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고 약간 플러스 알파의 접근이라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근데 또 고3 모의고사 가잖아? 그럼 이런 거 다 써. 해설에서도 이런 거 다 써.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랄까 고1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차라리 열심히 두들겨서 계산 많이 해서 푸세요. 뭐 이런 게 좀 더 강한데 그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좀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도 있겠지, 몇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는 혹은 좀 더 나이스하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이 있는데 모든 문제에서 내가 그게 생각나진 않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문제로 내가 생각해낼 수 있으면 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일단 이게 첫 번째 쌤이 추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는 쌤이 필수 보조선이라고 넣어놨거든. 잘 알겠지만 쌤이 강조하는 보조선이 사실 몇 개 없잖아.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도형 자체로만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뭐로 해결하겠다. 방정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제 보조선의 역할이 조금 축소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방정식으로만 풀게 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거든. 근데 이 보조선들이 그 풀이를 엄청 줄여줘. 그래서 이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는 거야. 이등변삼각형 나오면 뭐라고 했어? 꼭지가 이등분선 꼭 하라고 했잖아, 맞지? 이건 안 그렇고 질문하면 사실은 혼난다, 맞지? 자, 두 번째.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원과 원의 특징적인 점과 연결하면 반지름이 생긴다, 맞지? 오케이. 두 번째로 원과 직선이 나오면 그 직선이 접선이든 혹은 할선이든 혹은 원밖에 어떤 직선이든지 간에 수선에 발내리는 게 기본 보조선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과 원이 나오면 뭐라고 했지? 중심끼리 연결하는 거야. 근데 특별히 접할 때는 원 위에 그 원의 중심과 접점이 반드시 한 직선에 있어. 이거는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너희는 대수구나. 대수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활용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해.
어쨌든 우리도 중요하긴 하니까 정확히 알고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공통점 이등분하고 그냥 그림 그려놨고 사다리 꼴 나오면 이제 직각 삼각형과 이제 직사각형을 쪼개서 문제를 푼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22페이지부터 방금 22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 도형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라지 c6 이렇게 하나 주어지고 이 층이 우리가 라지 c1이라고 하자. 그다음 c2라는 원이 있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근데 이제 이 두 원의 교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두 개 존재한다고 하자. 우리는 이제 수상상과 조금 덜 다루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어떠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왜?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도형은 뭘 보장하는 도형이지?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되는 거지. 이거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저 식이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은 뭐가 있어? 응? 자, 무슨 도형이 있지? 이 식은 K에 대해서 뭘 대입하면 어떤 실수값을 대입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 즉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1차 식이 될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면 2차 함계수의 값이 같은 2차 식이 만들어지는데 XY 항도 없어. 그러면 반드시 원이 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몇 가지 도형밖에 못 나타낸다고? 두 가지 도형밖에. 사실은 이제 저 둘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많아. 아, 그래도 어제 누구냐 주희한테 서톡 와가지고 개성고른 기하가 필수라면서 이과 학생들은 거의 필수. 그래서 이과 그냥 개성고 있으면 이과 기하는 아니 이과 학생은 전부 다 기하 필수로 들으라고 했대. 그래서 이제 기하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돼 이제 설명을 좀 해줬었는데 우리가 기하가면 1단원이 2차 곡선이거든. 원방은 몇 차식이지? 2차식이 원방. 2차식이야. x에 대해서도 2차, y에 대해서도 2차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2차 곡선 중에 하나야. 그리고 2차 곡선이 3개가 되거든. 우리가 교육과정에 다루는 게 그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3개야. 그러니까 기하 1단원이 그거 3개 하는 거야. 그럼 바로 이 다음 단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도형은 이동 배우고 그다음 원래 그걸 여기서 할 거를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넘겨버린 거지. 독립된 단어로 만드는 게 기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기하 1단원은 완전 그거야. 그러니까 도박 못하면 기하 1단원을 잘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문제들도 다 직선, 원 이런 거랑 다 엮여서 나와. 왜 기본 도형이니까 맞지?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맞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식이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은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 직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 원. 그게 끝이야. 괜찮니? 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직선이 될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면 원이 될 거야. 이건 고정.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국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우리는 이 친구를 이제 사실은 공통현은 아니긴 하거든. 공통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공통현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두 원의 공통현이란 말이야. 근데 보통은 저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관례적으로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원과 이 원의 이제 두 원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중심끼리 연결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반드시 뭘 한다고? 수직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 써서 공통연의 길이의 절반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제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괜찮니?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쯤 그릴 수 있겠어? 무한히 많이 그릴 수 있겠지, 맞지? 그 무한히 많은 원들을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원래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했지? 3개. 3개. 생각해봐.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결정되기 위해서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야? 3개 필요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한 점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또 한 점 주어지면 그렇게 그려질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 쭉 나와 있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거든. 첫 번째 봅시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을 한 원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 이 원이 이렇게 만약 이 작은 원을 2등분한다고 치게 되면 작은 원을 2등분할 수밖에 없겠구나, 맞지? 큰 원이 이렇게 가서 이제 공통연이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 그럼 이제 넓이를 2등분하게 아니 그 뭐지? 둘레를 2등분하겠지. 혹시 내가 둘레 2등분한다고 써놨거든요. 둘레를 2등분한다면 공통연이 2등분되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원의 거점을 지나는 원의 지름이 최소가 된다고 하거나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표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요 원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이 두 점을 지난 게 보장된 상태에서는 저런 거. 정답. 저런 거 그 빈통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드십시오. 안 졸려? 네, 괜찮아요. 망고? 아, 괜찮아요. 자, 어? 좀 망고 주고 아니 너한테 따로 준 거 있는데. 튀겨도 먹을래? 이거 안 좋아해? 지금 안 받았어? 아까 줬었는데. 거기 딸기도 있어요? 딸기 있어. 딸기 먹어볼래요? 딸기 왔어. 우리 딸기 딸기. 딸기 화이트 초코. 정민이 안 먹었어요. 정민이는 그러면 딸기 먹을래? 포도 먹을래? 포도요. 언제 해? 아니 뭐야? 너도 줘? 너도 줘? 딸기는 포도든. 포도가 맛있어. 포도 먹을래? 오. 정말 진짜 망고. 딸기요 딸기. 그래. 아니 뭐야? 됐어? 더 필요한 사람? 포도요. 그래. 누라 저도 포도요. 그래. 저 딸기 못 딸기. 진짜 괜찮아 이제? 네. 그래. 수고합시다. 너 때문이야. 갑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두 원이 고점을 지나는 원은 이 두 점을 지나는 걸로 보장된 건데 그때 이제 넓이나 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면 요 공통연 자체가 지름이 되거나 원이 되면 지름이 되면 되겠지 참. 그래서 그거 찾는 거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요 길이가 지름일 테니까 넓이 구하는 건 별일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아마 유형 10번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알지? 유형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공통연을 구하는 건 사실 정말 쉽다, 맞지? 그냥 k에 -1을 대입한다는 말은 실제로 뭐랑 똑같아? 그냥 한 원에서 다른 한 원을 빼는 거랑 똑같잖아, 맞지? 공통연 구하는 거 매우 쉽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거기 그 375번 기억하니? 375번? 네. 네? 375번. 우리가 이제 원의 일부만 주어져도 원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기억나니?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그 너희 그 국사 시간에 그 원이 있는데 깨진 그 탈 모양으로 되어 있던 그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신라 시대 부분.
신라 시대 그거. 깨진 거 깨진 거 이게 뭐 약간 사람 얼굴 있는 건데 깨진 거. 사람 얼굴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좀 깨졌지 않았지? 그거 가지고 이제 원방 찾는 그런 문제가 옛날에 좀 나왔었거든. 요새는 잘 안 나온 것 같아. 응? 있었어. 어쨌든 이제 한 마리가 있다 맞지? 한 마리가. 너무 큰데? 나도 한번 빨리. 자, 합시다. 아니야. 확인할 수 있어. 불 들어오면 있는 거야. 불 들어오잖아. 거기 있어. 자, 일단 합시다. 자, 원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이 1부만 주어져도 그 원을 포함하는 원은 몇 개밖에 그 일부를 포함하는 원은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375번에서는 거기 접혀 있는 도형을 뭐라고 부르지? 활골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 활골만 가지고도 그 원을 나머지를 다 살릴 수 있어. 근데 원래 주어진 중심이 원점인 원을 접었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돼? 3이어야 되겠네? 그리고 x축에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지? 접점의 x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1,3이 되겠네. 괜찮아? 그럼 원의 방정식 이미 결정됐지? 그러면 그 원 두 개 구해서 빼면 공통형 구해진다. 괜찮아? 진짜 괜찮지? 괜찮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넓이를 2등분하는 거, 둘레를 2등분하는 거 많다 맞지? 오케이.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이 원이 무언가의 조건을 만족한다를 처리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3277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자 다시 3277번 문제에서 교점을 지난다고 해서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다 맞지? 이거 연립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1차식이 만들어져. 또 1차식을 다시 2차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꽤 복잡할 거다. 오케이? 숫자가 안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맞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식을 써야 돼 반드시.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났는데 지금 1,0을 지났는데 여기 1,0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k 값이 결정되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예쁘게 정리하면 답이 되는 거지. 안 되면 꼭 안 된다고 해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8번도 괜찮고 79번, 80번 다 괜찮겠습니다. 자, 공통현의 길이는 여기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뭐 하는데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 그리고 두 원 중에 한 원과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해. 점집거 써서. 그리고 나서 어차피 반지름 알잖아? 그럼 피타 쓰는 길이 구해지겠지, 맞지? 두 배 하면 공통현의 길이가 됩니다. 우와, 조금 전에 봤는데 패드를 던질 걸 그랬나? 아니 패드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사이에 사라졌어. 여기 있었잖아, 맞지? 너 약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아니 아까 방금 일로 지나간 거 맞아? 아 진짜. 쌤 저기. 잘 봤어? 재호? 쌤. 아니 나 우리가 쌤한테 좀 좋겠어요. 이 자식이. 어떻게 쌤 정치 시력이 딸리나? 아니 근데 너무색이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정말 멋있어. 여기. 좀안 써도 돼요? 아 괜찮. 사실 생각 꺼져. 지나가자. 오늘 약간 너무 부담스럽다. 자 합시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제 공통연의 길이 구하는 게 사실은 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하나 좀 해볼까? 자 385번 하나 풀어봅시다. 실전인 건 없는데 하나 풀게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는 제로라는 이제 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어. 일단 공통연을 구하라고 하면 위에 쌀을 빼면 되잖아, 맞지? 빼면 6x 더하기 6y 마이너스 k는 제로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예를 들까? 예를 듭시다. 근데 이제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10이래.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가 있는 상태야? 미정이 있잖아, 맞지? 근데 얘는 미정이 있어. 미정이 없는 걸 가지고 놀지 않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우리 고쳐 쓰게 되면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는 9, 18이 되나? 맞지? 그럼 중심이 3,3이고 이제 반지름이 3루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3,3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공통연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공통연을 지나가는 이제 직선이 있다고 쳐봐. 이제 먼저 이 길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지름 하게 되면 여기가 3루트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이제 공통연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 지금 쌤이 이 그림을 그린 거지. 괜찮지? 자, 그때 공통연의 길이 얼마라고? 그럼 여기가 루트 10인 거잖아. 괜찮지? 그럼 여기가 뭐여야 돼? 여기 18이니까 2루트 2가 돼야 되나, 맞지? 그러면 3,3으로부터 이 거리가 2루트 2인 직선을 찾는 거야. 이게 그럼 점 찍고 2루트 2 풀면 그냥 답 나오겠죠. 괜찮니? 이렇게 해봅시다. 36 더하기 36 루트 분의 33 그러면 36 빼기 k인가? 의 절대값이 이제 2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는 6루트이니까 하면 24인가? 36 마이너스 k가 24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k 값은 2개 나올 겁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형 14번이 이제 현의 길이거든.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이제 쌤이 거기다가 써놨는데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도 이제 그 다음 유형인데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유형 10 몇 번이지? 유형 14번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현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방을 내리고 보통 이제 점집걸 쓰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 쓰게 되면 이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유형 15번에는 접선의 길이가 있을 건데 우리가 원이 있고 원 밖의 한 점 뭐 A라고 있다고 할까? A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근데 요 접점을 우리가 편의상 T라고 하게 되면 요 길이, 그러니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된 그 점으로부터 저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약속했어.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뭐 된다고? 수직이 된다.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생기지? 직각삼각형이 생기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수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삼각형에서 이 점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요 그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 쓰게 되면 이제 접선의 길이가 구해지는 거지. 다들 괜찮지? 자, 근데 이제 그 보면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 현의 길이의 최대 최소. 기억나니? 언제 최대였고 언제 최소였지? 지름일 때 최대? 그리고 이제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이제 현이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점이 주어지는 거야. 그럼 언제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되었지? 이렇게 지름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최대일 겁니다. 그리고 지름의 수직인 성분을 부었을 때 이 현의 길이가 최소라고 했었지. 오케이? 그건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는 식의 구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최대가 되는 건 사실 너무 쉬운 거고 최소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를 R이라고 하자. 여기를 D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현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의 9배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현의 길이거든. 근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R은 일정하게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최소가 돼야 되지? D가 최소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최소가 돼야 돼. 여기가 최소. 쌤이 거꾸로 말했지. 최대가 돼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대가 되어야지만 이제 그 전체의 식의 값이 최소가 되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점,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는 선분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 항상 이미 몇 번 봤었잖아, 맞지? 처음 봐? 질문을 사실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요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일 때가 언제였지?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선분과 수직인 직선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였잖아. 이거 언제 했지? 설아 이거 언제 했을까? 네. 언제 했을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우리가 어떤 점으로부터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풀었지 않니? 최소 아니에요? 최대. 그러니까 요 거리가 최대가 되게 많아. 요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 했었잖아. y는 예를 들어서 뭐 mx-2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졌어. 원점으로부터 이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일 때의 뭐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문제 기억 안 나?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어디를 지나 반드시 2,3을 지나잖아, 맞지? 원점이 있을 거고 2,3이라는 점이 이쯤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제일 멀리 있는 애가 누군데? 라고 묻는 거지. 뭐 이런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맞지? 그 중에서 우리가 거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수선 길이, 이 길이를 거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제일 멀게 될 때는 언제?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었을 때, 이 친구랑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이 그어졌을 때 요게 제일 먼 직선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그렇지. 이 친구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게 접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아닌 직선을 반드시 원과 몇 군데의 점에서 만나지? 두 군데에서 만나. 그 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무조건 짧게 된다는 얘기야.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일 긴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둘이 수직일 때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는 아이디어가 돼야 되지.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도 이 주제에서도 똑같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재활용된 거지. 괜찮니? 영수 괜찮아? 성일이도?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389번이) 아마 어디 나왔던 그 마플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 있는데? 389? 네. 그 문제가 이제 이 문제지, 이 문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y절림이 여기도 y절림이. 자, 근데 오늘 진짜 어려운데. 자, 정신을 준비하십시오. 자, 388 봅시다. 응? 말이 너무 어렵겠어. 뭐가? 정신을 준비하십시오. 응? 챗GPT 같아. 아하! 야, 쓰이는 사람이 사람. 자, 어쨌든 합시다. 388 합시다. 합시다. 문제에서 1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9는 제로 이렇게 줘요. 근데 이 친구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의 a, b에서 만났는데 현의 길이가 4루트일 때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실 때 나왔거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안 해도 좋은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 중심이 마3,4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우리 암3컷 되지, 맞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 직선이지? 1인 직선이지. 그럼 내가 기울기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혹시 이 y절편도 암3컷 할 수 있겠어? 7이야 7. 왜냐하면 요 길이가 지금 3이거든. 요 길이도 3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지. 그리고 나서 여기 접선 구하고 여기 접선 구하잖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뭐야? 7이야. 그래서 둘의 합은 14야. 괜찮아? 이런 게 엄청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안 풀어도 이게 문제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차이를 구하세요, 합을 구하세요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대충 풀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어. 이해했어? 혹시 그럼 만약 가능한 모든 k 값의 차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차는 어차피 이 길이잖아. 아니 차는 이 길이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이렇게 선을 수직이잖아, 맞지? 이 친구 기울기 얼마야? 이 친구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지금? 직각이동의 삼각형이야. 그럼 요 길이에 뭐 곱하면 돼? 루트 2 곱하면 돼. 근데 이 길이는 뭐야? 지름이야. 여기 지름 얘랑 날아가잖아.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16 들어가야 되지. 그럼 여기 길이가 8이니까 이 길이도 8루트 2가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너가 다 왜 너가 많이 이렇게 안 풀고 좀 의미 있게 풀 수 있어.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있어. 이건 좀 선동이다. 어쨌든 이해했어 무슨 말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어? 접할 때 아니고 두 점씩만 성립하는 게요? 두 점? 뭔 두 점? 문제는 두 점씩. 아, 그치. 이거를 쌤이 설명을 잘못했네. 미안해. 다시. 우리가 그 원의 중심으로 현의 길이가 같다면 그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괜찮아? 그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 길이가 지금 둘 다 4루트 2가 되는 거거든. 4루트 2가 되는 현은 무조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죠, 맞지? 그러면 이건 차이는 사실은 좀 곤란하겠다. 차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를 구하긴 해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근데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평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4. 둘이 더해서 7이 될 거. 2로 나눈 게 7이 될 거고 따라서 둘이 합은 14가 되겠지. 그건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선생님 문제를 대충 해봐요. 괜찮아? 어쨌든 머리를 씁시다. 자, 그 다음에 394번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봐야 늡니다 정말로. 그냥 계속 계산하잖아. 그럼 진짜 안 늘어. 물론 안 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덜 늘겠지. 자,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이제 저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2에 대해서 이 두 교점 PQ와 원의 중심 C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CPQ가 이제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이제 적당히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그려보게 되면 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삼각형이 이제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지? 4고 이 길이도 4잖아. 그러면 반지름이었으니까 이게 수선가로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2가 될 거고 이 길이가 얼마가 돼? 2루트 3이 되겠지.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혹시? 6이잖아? 그럼 6에다가 직각에다가 2루트 3이 나왔어. 그럼 이 각이 몇 도지? 30. 그럼 이 각이 몇 도지? 60. 끝났네. 괜찮아? 따라서 m은 루트 3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주 괜찮지? 선생님 오늘 이런 거 몇십 번 할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계산하면 열심히 계산하면 돼. 슬아야? 잘 살아있어?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지? 자, 어쨌든 질문 있어? 자, 넘어갑시다. 396번 봅시다. 396번. 이거 고민 한번 해볼래? 396번. 대 2로 전화. 아니잖아. 왜 아무도 말?
그래서 이상한 표정을 보고 있었구나. 그렇지. 얘가 30도가 아니네. 이게 뭐여야 돼? 3이어야 30도가 되지. 맞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얘가 3이어야 1대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잠만. 이건 쌤이 잘못했는데. 매우 미안. 매우 미안. 자, 그래도 처리하겠습니다. 어? 뭐? 매우 미안. 자, 합시다. 민망. 매우. 자, 근데 이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 괜찮아? 그럼 혹시 이 각이 뭔지 알 수 있겠어? 이 각? 90 마이너스 세타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각도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결국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구하면 뭐가 돼? 기울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 길이분의 이 길이랑 이 길이분의 이 길이랑 어차피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36 빼기 10인가? 그럼 24가 되니까 2루트 얼마지? 6이요. 6? 그럼 이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줄기였지 않지? 루트 2가 미안. 쌤이 답을 체크를 이상하게 했나? 예. 답을 루트 2라고 체크해놓고 이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쏘리. 괜찮니? 자, 쌤이 요거는 이제 잘못 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지. 죄송합니다. 다 괜찮아? 아니요. 자, 쌤이 잘못해서 그래. 미안. 자, 어쨌든 그 지우는 어느 부분이 궁금해? 루트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차피 내가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탄젠트 값을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와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직각삼각형과 요거 직각삼각형이 무슨 관계지? 닮은 관계잖아, 맞지?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구해도 괜찮아.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3이고 요 길이가 2루트 6이 되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하면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괜찮아? 약간의 삽질을 해서 됐어. 정수 잘 이해하고 있어? 안 보였어? 아니 그럼 더 해주면 되지. 뭐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뭐 힘든 일 있어? 알았어. 일단 396번 빨리 해보십시오. 396 해보십시오. 근데 쌤이 완전 그 뭐지? 약간 폼 잡고 막 이런 거 많이 할까 이랬는데 갑자기 틀려가지고 완전 민망했어 사실. 그럴 수 있지 마. 사실 사람 일이 그렇더라고. 괜히 폼 잡고 안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했어야 돼. 괜히 올리는 거 많이 할 거예요. 396번 풀어보라고. 다들 가만히 있어. 오늘 쌤이 개념 설명하면서 처음에 내가 지난번에 이걸 빼먹어서 이거 채워놨어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
원의 중심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었지. 뭐였지? 세 가지. 뭐였지?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그리고 원박과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이는 원박과 점에서의 접선 관련된 얘기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뭘 그려야 돼? 일단 기본으로 이거 그렸어야 돼. 현의 수직 이등분선 그렸어야 돼. 그리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 그렸어야 돼. 이거 다 그려놓고 사실은 시작해야 돼.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기본 보조선이잖아, 맞지? 항상 원과 직선이 나오면 원과 현이 나오면 뭐하라고? 수선을 발레려, 맞지? 연결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혹시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하는지 찾았어? 얼마야? 기울기가 2잖아, 맞지? 근데 기울기 2가 나올 때 이 기울기가 2인 직선과 걸리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항상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었거든. 이 삼각형과 여기 이게 x축의 수직이잖아, 맞지? 여기 이렇게 그려진 거, 이런 삼각형들과 이 삼각형들은 무슨 관계여야 돼? 닮음이어야 돼, 닮음. 맞지? 그 말은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2대 1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각을 그리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은. 맞지? 그럼 여기가 길이가 2야? 여기 길이 1이야? 여기 길이 루트 5야. 괜찮아? 저런 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사실. 왜 1이에요? 2대 1.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1대 2 삼각형이잖아, 맞지? 기울기가 2니까. 근데 여기 내가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요 각을 x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각도 x가 되고 이 각도 동그라미잖아, 맞지? 그러면 얘도 2대 1 삼각형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가 루트가 되고, 그럼 이제 중심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 좌표가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 길이도 1이지. 중심이 1, 루트가 만들어져.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그럼 이제 점점 거리 구하면 끝나겠지. 아마 근데 만약 이걸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항상 그렇잖아, 맞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쌤은 아마 요 점의 좌표를 미수로 잡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냥 A, B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니면 A, R 잡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어차피 이 길이가 얼마지?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A, R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차피 A거든.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돼? A가 되겠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면서 여기가 A였으면 요점이 A, 0이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가 2인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A다를 풀면 되겠지. 자, 써봅시다. Y는 2배의 X-A 쓰고 2X-Y 2A는 제로 쓰고 루트 5분의 이제 2A R 2A의 절대값. 이 친구가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A라고 했어. 여기서 이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여기가 어쨌든 직각삼각형은 이미 찾았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A야. 그럼 R의 제곱 빼기 A 제곱은 4. 요거 두 개 쓸 수 있겠지. 요거 둘이 연립하면 R 값과 A 값이 구해질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근데 저렇게 푸는 게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지. 성윤아? 안 된다. 안 된다. 잠깐 갔다 왔어.
혹시 이해 잘 안 되는 사람? 근데 쌤이 처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만 내가 한 페이지 따로 정리했다 맞지? 지금 강의 노트 만들 때 직선의 방정식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기울기만 한 페이지를 정리했어. 왜 그렇게 했겠어? 너무 중요해서. 저거는 그냥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간과가 정말 중요해. 기울기랑 엮인 직각삼각형은 정말 잘 다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397번은 체크를 해두긴 했는데 이게 그 아마 정직 거를 써서 이제 길이를 구하게 되면 삼각형 OAB가 조금만 얘기합시다. 삼각형 OAB가 이제 정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정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정직 거 쓰면 이제 반지름과 이제 그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요구하는 게 뭐지? 저 도형 이름이 뭐지? 활꼬리죠. 그러니까 활꼬리 넓이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 활꼬리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돼. 맞지? 근데 중심각의 크기 중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많아져.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각도를 딱 이건 15도야, 이건 23도야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다룰 수 있는 중심각이 거의 없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각의 크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특수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을 해석하면 아 당연히 특수각이 나올 거다. 당연히 이제 특수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석해 나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주어진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이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자, 401번 볼게요. 401번. 401번도 잠깐 고민해 볼래? 많이 힘들어? 아니요. 401번이요. 성윤아, 자면 안 돼? 자, 그 항상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해 보게 되면 그냥 바로 보이네. 괜찮아? 어떻게?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 그렇지? 그리고 이 길이가 지금 얼마지? 2잖아, 맞지? 그럼 PQ의 길이는 피타 쓰면 바로 보이시지? 괜찮아? 성균 안 돼, 안 돼, 안 돼. 쌤 근데 어. 지금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걸? 한 40분? 30몇 분? 정도밖에 안 됐을걸?
자, 합시다. 403번 봅시다. 403번. 삼각형 PB를 넓이를 구하래. PB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 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중학교 도형 문제입니다. 연결하면 수직. 연결하면 수직.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과 이 큰 직각 삼각형이 이제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3, 얘가 4, 얘가 5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5대 3이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5대 4거든. 그럼 3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5분의 12가 될 거고 3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5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5분의 16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분의 16 곱하기 5분의 12 곱하기 2분의 1 거에다가 2배 하면 되겠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냥 중학교 도형 문제라고 봐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선을 잘 내리고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많이 힘들어? 힘내자. 합시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참고에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냐 맞지? 참고에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현의 길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써놨고요. 그 다음 이제 현의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도 써놨고 꼭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통 접선의 길인데 공통 접선의 길이 잘 기억하고 있나 방법? 봅시다. 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생기는 접선을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중심 잡고 수선의 발 내리고 중심 잡고 수선의 발 내리고 중심끼리 연결하고까지가 기본.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는 거지. 어떻게 구할까? 무슨 도형이 만들어졌지 지금? 저 사각형은 사다리꼴이잖아, 맞지? 사다리꼴은 어떻게 하자고 했어?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을 나누자고 했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길이 같아진다.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라지 R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스몰 R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는 라지 R 빼기 스몰 R이 될 거고 중심거리 구해서 피타 쓰게 되면 이제 이제 그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구해지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두 원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사이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이 사이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다고 했어.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은 똑같아. 수선에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에서 수선에 발을 내리고 그리고 중심끼리 연결하고 이건 기본.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저 길이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지 이번에는? 얘는 조금 더 발상적이긴 한데 이 직선을 두 원 중 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를 연장해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러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돼? 직사각형이 되지.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지 이제? 내가 이 길이를 라지 R, 이 길이를 스몰 R.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라지 R 더하기 스몰 R. 그리고 얘가 중심거리. 피타 쓰면 접선의 길이 구해지는 겁니다. 괜찮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4페이지 보면 쌤이 밑에 두 원이 위치한 게 적어놨는데 그건 그냥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몰라도 된다는 아니야. 알긴 알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삭제되긴 했거든. 조금 덜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유형 16번은 쌤이 굳이 계산을 해보진 않겠습니다. 방금 했던 행동들을 잘 하면 됩니다. 많이 힘들어?
어쨌든 일단 5분만 쉽시다. 5분 힘좀 내서 하십시오. 어차피 질 거야. 네. 유연성은 확정이고요. 실현성